자, 오늘은 12번째 2차 함수의 최대 최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2차 함수에 대해서 다시 복습을 한번 해볼게요. 중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인데, 자, 2차 함수라는 건 기본형이 y는 a의 x제곱꼴이 되죠. 자, 얘는 x에 0을 대입하면 0이 나오니까 두 가지 패턴을 볼 수 있을 텐데, 자, 하나는 이렇게 아래로 블록하면서 원점을 통과할 수도 있을 거고요. 아니면 위로 블록하면서 원점을 통과할 수도 있겠죠. 그렇죠? 자, 아래로 블록한 건 A가 양수일 때 이런 모습을 나타나게 되고요. 자, 얘는 A가 음수면 위로 블록한 형태를 나타내게 돼를 알고 있죠. 자, 근데 2차 함수가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x에 대한 평행 이동과 y에 대한 평행 이동에 의해서, 그쵸? 자, 어느 점이 움직여요? 이 꼭지점이 움직인다라고 생각하라고 얘기했었죠. 자, 꼭지점이 0,0이었는데, 자, x축으로 얼마만큼이라고 해석해야 돼요? p만큼, y축은 q만큼이라고 읽어주셔야 되는 거죠. 꼭지점이 이동하니까 꼭지점부터 먼저 그려주시고요. 자, PQ는 선생님이 임의로 하겠습니다. 자, 꼭지점이 P, Q가 여기라고 가정해 보면 이렇게 이동시키면 되는 거죠. 그죠? 자, 그리고 2차 함수의 큰 특징 중에 하나가 뭐야? 이렇게 해주면 왼쪽과 오른쪽이 일치하지 대칭되죠. 대칭이라는 건 거울을 바라보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얘 이름을 그래서 대칭축이라고 하고요. X는 P다라고 쓰게 되는 거죠. 자, 항상 대칭축의 방정식은 꼭지점의 x좌표와 일치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까지 알아놓으시면 되는 거고요. 자, 실제로 문제는 어떻게 많이 출제가 됩니까? y는 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이렇게 다 전개된 상태로 출제가 된단 말이야. 그렇지? 그럼 2차 함수를 구하려면 여러분들이 꼭지점을 바꿀 수 있어야 되겠죠. 자, 우리가 많이 해봤으니까 바로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만 신경 쓰면서 가로 열고 x 쓰고 곱하기 2분의 1 닫아주고 제곱. 자, 다 똑같은데 마지막 2를 제곱한 4가 남으니까 빼주고요. 그럼 얘랑 위에 거랑 완전히 똑같죠. 자, 위에 플러스 1이 있으니까 마저 붙여주시고요. 정리하면 x 플러스 2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3. 자, 꼭지점을 읽어볼까요? 마이너스 2, 마3이 꼭지점.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2. 위로 블록이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양수죠? 아래로 블록이면서 이렇게 된다라고 읽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한 번 더 연습해 볼게요. 자, 지금만 살펴봐도 중학교 때 몰랐어도 할 수 있습니다. 자, y는 2x의 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 자, 얘도 꼭지점을 바꿔볼 건데요. 자, 앞에가 지저분하지. 그러면 깨끗하게 2로 묶어주시고요. 1차항까지만 다룹니다, 우린. 이해되십니까, 여기까지? 자, 그럼 여기 안에 보면 깨끗해졌죠? 그래서 원래 하던 대로 2가 바깥에 있고요. 가로 열고 x 곱하기 2분의 1 완전 제곱. 전개했을 때 1이 남으니까 마이너스 1 해주고요. 뒤에는 3이 있었죠? 자,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시면 2에 x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가 되겠지? 뒤에 플러스 3가 만나면 1. 자, 꼭지점 읽어볼까요? 마이너스 1,1. 자, 대칭축의 방정식은 x는 마이너스 1. 항상 똑같다고요. 자, 아래로 블록이야? 위로 블록이야? 아래로 블록. 이해되십니까? 자, 지금 우리가 뭐 해봤어요? 꼭지점을 뽑아서 그래프를 해석해봤죠. 그쵸? 자, 2차 함수의 그래프를 해석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수분해입니다. 자, 이렇게 만약에 인수분해가 편하게 되어 있는 식이 있다면, 그쵸? y에 0을 대입하는 순간 x절편이 마이너스 1과 마3이라는 걸 알 수 있죠. 맞나요? 자, 그럼 인수분해가 편한 것은 인수분해에서 그리는 게 훨씬 빠르다. 자, 아래로 블록이죠. 그러면서 여기를 지나가야 될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대칭축이라는 것은 정 가운데 있는 선을 얘기하는 거니까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1을 더해서 2로 나눠주면 가운데가 나오는 거잖아. 얼마야? 마이너스 2가 대칭축의 방정식이겠죠. 선생님, 꼭지점은 y값은 어떻게 알면 됩니까? 마이너스 1을 여기다 대입하시면 됩니다.
마이 대입하면 1과 마이너스 1 나오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1. 이해되십니까? 자, 2차 함수를 그리는 방법 두 가지. 뭐? x 절편을 인수분해가 편하면 x 절편을 빨리 뽑아서 그리는 게 훨씬 더 빠르다. 인수분해 잘 안 되는 형태라면 꼭지점을 뽑자. 이해되세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자, 2차 함수를 해석하는 전체적인 얘기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y는 ax의 제곱 플러스 bx 플러스 c의 꼴이 있어요. 자, 그리고 y는 a의 x-p의 완전제곱 플러스 q의 꼴이 있을 거고, 자, y는 a의 x-알파와 x-베타 꼴이 있을 수 있겠죠. 자, 이차 함수가 보일 수 있는 꼴은 이 세 가지가 다입니다. 첫 번째 꼴에서 알 수 있는 힌트는 a 값에 따라서 아래로 볼록은 1, 2, 3번 다 똑같죠. 그럼 배제하고요. 여기서 알 수 있는 거 뭐만 알 수 있어? c가 뭐야? y절편이라는 거 정도만 알 수 있죠. 자, 여기서 뭐를 알 수 있습니까? 꼭지점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 축의 방정식도 x는 p다라고 알 수 있는 거죠. 자, 마지막에서 알 수 있는 건 x 절편에 대한 해석이 간단한 거죠. 그쵸? 자, 거꾸로 봤을 때 봐봐.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에서 꼭지점이나 축의 방정식에 대한 힌트를 얻었어. 그러면 여러분들은 2번 형태로 문제를 세팅하려고 노력하시면 된다는 얘기고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 푸는데 x절편을 알게 됐어. 그럼 당연히 세 번째 형태로 문제를 세팅하는 게 여러분한테 이득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이 세 가지 유형 적어 놓으시고요. 꼭 나와 있는 힌트에 관련해서 어떤 모습으로 내가 얘를 세팅해야 될지에 대해서 꼭 찾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적어 놓으세요. 응? 적어. 아, 그래? 빠르네. 야, 우리 그 광고는 인스타에 아직 잘 있나? 저 잘 놔뒀습니다. 당연하죠. 잘 해주세요. 한 번씩 노출해주고요. 자, 노출 기간은 10일로 정정하겠습니다. 10일? 언제 올렸죠, 저희가? 올린 지 한 우리 일주일 되지 않았나? 설명은요? 4일로 하자. 근데 나 계신 거 어디 갔냐면 선생님이 열심히 또 다른 광고지를 만들어서 또 드릴게요. 알겠죠? 받을 때마다 올리브영 10,000원짜리. 저는 선생님 안 꺼주셔가지고요. 아, 그래요? 올리브영만 주시면 저는 다 올릴 수 이 있어요. 새끼가. 너네 다 왕따네. 자, 다 적으셨나요? 쌤이 그냥 인스타 만드시면 안 돼요? 네? 저희가 팔로우하고 홍보할게요. 아, 싫어요. 아 싫어. 나 그런 거 못해요. 나 올리면 못 받아 안 돼. 아 진짜. 자, 봅시다. 그 다음, 자, 이제 최대 최소에 대한 얘기가 나오고 있죠. 자, 최대 최소에 관련해서는 두 가지로 구분이 됩니다. 쉽게 정리해 드릴게요. 자, 첫 번째, 자, 범위가 없는 경우. 두 번째, 범위가 있을 때로 구분이 되고요. 자, 당연히 고등학교 시험엔 범위가 있을 때에 대한 영역의 문제가 나오게 되는 거예요. 자, 범위가 없다면 아래로 볼록이나 위로 볼록되는 그래프가 2차 함수란 말이야. 그치? 자, 아래로 볼록을 우리가 이렇게 그렸지만 사실은 위로 계속 올라가는 거죠. 그쵸? 우리가 우주 끝까지 올라가는데 다 그릴 수는 없으니까 대충 여기 요만큼만 그리는 거잖아. 그치? 그럼 최대값이나 최소값은 아무 말도 없지. 그럼 결과값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해요. 그러면 함수에서 결과값이 누구니? y를 x를 대입해서 y가 나오는 거니까 결과값이 y겠죠. 그렇죠? 그래서 아무 말도 없으면 결과값의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고 그 결과값이라는 것은 y값을 얘기합니다. 자, 그럼 아래로 볼록할 때 범위가 없으면 가장 낮은 값은 여기 있죠. 하지만 가장 큰 값은 측정이 불가능하죠. 근데 위로 볼록할 때는 가장 큰 값은 여기 있을 거고 가장 작은 값에 대해서 측정이 불가능한 거지. 그치? 그래서 범위가 없는 2차 함수 같은 경우에 최소값만을 갖거나 최대값만을 갖는다고 해석할 수 있는 거야. 이해돼? 아니요.
자, y값이잖아. 최대값, 최소값은. y에 대한 최대값과 최소값을 얘기하는데 y값은 y축을 따라서 존재하겠죠. 자, 그럼 여기가 크고요. 더 크고 더 큰데 계속 올라가잖아. 결과값이. 그치? 위로, 아래로 블록하면. 그치? 근데 낮은 값은 따라가다 보면 여기가 제일 낮죠. 그럼 최소값은 존재하잖아. 어디서? 꼭지점의 y좌표값이 최소값이 될 수밖에 없을 거고요. 위로 블록할 때는 최소값은 계속 내려가죠. 그쵸? 하지만 최대값은 여기 이상 올라가지 않으니까 최대값은 꼭지점의 y값이 되겠지. 그럼 아래로 블록한 2차 함수는 최소값만을 갖는 거고요. 위로 블록한 2차 함수는 최대값만을 갖게 되는 거지. 그 지점이 어디야? 꼭지점의 y좌표 값이 되는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잖아요. 아 그래요? 네. 이해되십니까? 근데 만약에 제한된 범위가 있다고 한다면 자, 우리가 아래로 블록할 때 제 범위가 없으면 최소값만이 있었죠. 어디서? 여기에서 최소값만이 있었을 거야. 그치? 자, 근데 범위를 주면 범위가 여기부터 여기까지가 범위야. 범위를 준다는 건 그 안에서만 생각해봐. 이런 얘기가 될 거란 말이야. 그치? 자, 그럼 원래는 아래로 블록하면 최대값이 없었는데 범위를 지정해주면 최대값이 생길 수가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네. 자, 그럼 A를 대입하면 높이가 이 정도고요. 꼭지점 높이는 요 정도고요. B를 대입하면 높이가 요 정도예요. 최대값은 어디 있겠어? B를 대입했을 때 결과값인 FB가 최대값이 되겠구나 라고 상상할 수 있다는 얘기야. 이해돼? 근데 우리가 실전에서는 그렇게 푸는 것보다는 자, 여기가 대칭축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대칭축에서 멀리 갈수록 더 위로 올라가겠지? 그래서 제한된 범위가 대칭축에서 멀어질수록 더 큰 값이 나오겠지라고 해서 더 빨리 볼 수도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위로 블록한 함수 같은 경우에는 범위가 없을 때 뭐만 있었어요? 최대값만이 있었죠. 근데 제한된 범위를 x에 대해서 제한된 범위를 만들어 준다고 한다면 a부터 b까지 사이에서만 생각해봐. 그러면 어때요? 범위에서 꼭지점이 이탈했죠. 그럼 더 이상 꼭지점은 범위에 들어가지 않으니까 최대값이 아닌 게 될 거야. 그렇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최대값은 다시 구해야 되겠죠? 네. 어디가 최대값이 되겠습니까? A. 그렇죠. A를 대입한 FA가 최대가 될 거고 B를 대입한 FB가 최소값이 됩니다 라고 특정해 줄 수 있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우리가 하고 있는 최대값, 최소값은 앞에 아무것도 없으면 뭐에 대한 얘기라고? 결과값. Y값에 대한 최대값, 최소값을 얘기하는 거란 말이에요. 이해되세요? 무슨 얘기인지? 이게 다입니다. 자, 기본 문제를 이용해서 방금 정리했던 개념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자, 2차 함수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각각 구하세요 라고 돼 있지. 자, 아까 선생님이 두 가지로 나뉜다고 했어. 뭐? 범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그거부터 보는 거야, 우리. 범위 있어, 없어? 아, 범위가 없구나. 자, 제한된 범위가 없는 문제는 아래로 볼록하면 최소값만, 위로 볼록하면 최대값만 있겠죠? 네. 자, 양가로 1번 뭐만 있겠습니까? 최소값만 있겠네요. 아래로 볼록하니까. 그치? 어디가 최소값이 되겠어요? 꼭지점의 y좌표값. 그럼 뭘 구해야겠습니까? 꼭지점. 이해되십니까? 네. 자, 빠르게 구해보겠습니다. 자, 인수분해 안 되니까요. 바로 꼭지점 구해보면 깨끗하게 묶어주고요. 자, 깨끗해졌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x 쓰고요. 곱하기 2분의 1 닫아주고 제곱. 전개 쓸 때 마지막 1의 제곱이 남으니까 빼주시고요. 원래 마이너스 1이 있었죠? 정리해 주시면 2의 x 플러스 1의 제곱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니까 마이너스 3. 자, 꼭지점 읽어볼까요? 마이너스 1, 마3이니까 무슨 값이? 최소값이 마3입니다 라고 쓸 수 있어야 된다고요. 왜? 아래로 볼록한 2차 함수기 때문에. 왜? 양수라서. 그쵸? 꼭지점의 y좌표 값이 가장 낮은 값이 될 것이다. 이런 얘기죠. 자, 양가로 2번은 위로 볼록이에요? 아래로 볼록이에요? 자, 최고차의 개수가 음수니까 위로 볼록이겠죠? 네. 자, 제한된 범위가 없는 문제니까 뭐만 가져요? 최대값만을 가질 것이고 어디가? 꼭지점의 y좌표가 최대값이겠구나. 자, 여기도 지저분하니까 먼저 묶어줘야 되겠네.
마이너스로 묶어주시면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4일 거고요. 자, 깨끗한 x제곱이 되었으니까 원래 하던 대로 가로 열고 x 곱하기 2분의 1 하면 마이너스 3 닫아주고 제곱. 마지막 제곱한 거 빼주고요. 자, 요 상태가 되겠죠? 자, 다시 전개해 주시면 마이너스 x마 3의 완전제곱 플러스 9 더하기 4니까 더하기 13. 자, 꼭지점을 얘기해 볼까요? 3,13. 자, 여기가 3,13이란 얘기죠? 자, 무슨 값이? 최대값이 얼마? 13입니다. 라고 얘기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이해돼요? 안 나와요, 학교 시험에. 중3 겁니다. 자, 2번 보겠습니다. 자, 2번에서는 뭐래요? x의 범위가 다음과 같을 때 무슨 문제야? 범위를 주어주고 우리가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를 풀라는 문제죠? 자, 그럼 최대값과 최소값 둘 다 있을 수 있다. 자, 얘는 인수분해가 편하죠? 네. 그럼 인수분해에서 구하는 게 더 빠를 수도 있다는 얘기야. 자, 그럼 x절편이 어디랑 어디라고 읽을 수 있어요? 1과 3이라고 읽을 수 있을 거고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로. 최고차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이죠? 네. 자, 그럼 대칭축은 어디 있겠어요? 1과 3을 더해서 2로 나눈 2인 부분에 대칭축이 있겠죠? 자, 그럼 꼭지점은 2, 얼마니까 2를 여기다 대입해 주면 쉽게 마이너스 1이라고 구할 수 있겠네요. 이해되십니까? 자, 이제 풀어볼게요. 자, 1번은 범위가 어디입니까? 0에서 3이죠. 네. 자, 0은 어디 있을까요? 여기 있겠죠? 네. 0에서 3은 여기네요. 그렇죠? 자, 그럼 이 범위 안에서만 얘기하라는 얘기고요. 그렇죠? 자, 이 안에 꼭지점이 껴있으니까 최소값은 바뀌어 안 바뀌어? 안 바뀌어요. 그렇죠? 최소값은 여전히 얼마? 마이너스 1일 거고요. 최대값은 그렇죠? 2에서 더 멀리 떨어져 있는 데서 더 높은 값이 나오겠죠. 어디가 더 멀어요? 0이 더 머니까 0을 대입했을 때 얼마? 0을 대입하면 다항식에 상수항만 남게 되는 거죠. 3이 나오겠죠. 최대값은 3이라고 얘기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엔 오른쪽 봅시다. 3부터 4 사이래요. 자, 빨간 선을 그어볼게요. 3부터 이번엔 4 사이에서. 자, 이번에는 대칭축을 비껴나갔죠? 그러면 기존에 있는 최소값은 최소값이 되지 않고요. 새로 보셔야 됩니다. 어디가 최소값이 나올까요? 3을 대입했을 때 얼마입니까? x절편이잖아요. 0이죠. x절편이잖아요. 그렇죠? 그럼 최소값이 0이 된다는 거 이해되십니까? 네. 최대값은 4를 대입했을 때겠죠? 네. 자, 4 대입해 볼까요? 4, 4, 16, 4, 4, 16 플러스 3이니까 최대값은 3이 나오겠네요. 그렇죠? 네. 이해되십니까? 네. 자, 이거 이해되세요? 네. 다시 풀어봅니다. 칠판 보시고요. 자, 얘는 우리가 공부하기 위해서 풀어본 거고요. 학교 시험에 얘가 나와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런 그래프가 나왔을 때 대칭축만 빨리 뽑을 수 있으면 돼요. 대칭축은 얼마입니까? x는 2요. 연습하시면 바로바로 보입니다. 그러면 범위가 양가로 2번일 때 한번 풀어볼게. 대칭축이 1에 그럼 x는 2라는 대칭축은 어디 있겠어? 여기 있겠죠. 네. 맞아요? 네. 문제집에다 이렇게 푸시면 되는 거야. 시험지에다. 그 다음 아래로 볼록이야 위로 볼록이야? 아래. 아래로 볼록이니까 대칭축을 기준해서 좌우가 대칭되도록 이쁘게 그려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자, 그럼 제한된 범위는 3은 여기고 4는 여기인 거지? 네. 그럼 어디가 최소값이야? 3. 3일 때 최소값, 4일 때 최대값이겠죠. 네. 그럼 재빠르게 3을 대입해서 최소값을 구해주시고요. 재빠르게 4를 대입해서 최대값을 구해주시고 체크한 다음 넘어가시면 되는 거야. 이해되니? 제한된 범위에다가 샤프로 선만 잘 그어서 푸시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해되세요? 자, 대표 문제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부터 차근차근 볼 테니까 잘 설명 들어보세요. 자, 2차 함수래요. 최소값이 언급돼 있죠? 자, 선생님이 2차 함수의 최대 최소는 두 가지 유형밖에 없다고 얘기했습니다. 뭐 범위가 있는 것과 없는 것. 범위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범위가 없는 형태에서 최소값이니까 어딜 얘기합니까? 꼭지점의 y좌표값 얘기하는 거죠. 꼭지점의 y좌표값이 마이너스 2입니다 라고 읽어드릴 수 있어야 될 거라고요. 이해되십니까? 자, 하는 모든 상수 a값의 합을 구해보란 얘기죠. 자, 그럼 꼭지점의 모습을 찾으러 가봐야 되겠네요. 그쵸? 자, 최고차가 깨끗한 1의 x제곱이니까 우리가 원래 하던 대로 y는 가로 열고 x 1차의 계수에다 곱하기 2분의 1 하라고 얘기했죠? 자, 마이너스 2에 a 제곱해주고 마지막 제곱한 거 빼는 겁니다. 마이너스 4a 제곱. 원래 뭐 있었어요? 플러스 2a 있었죠? 자, 꼭지점 읽어볼까요? 2a,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2a가 꼭지점이고요. 그쵸? 그 중에 꼭지점의 y좌표 값이 범위가 없을 때 최소값이 될 거라고 아래로 볼록이니까. 그치? 자, 그럼 마이너스 4a 제곱 플러스 2a가 얼마란 얘기야? 마이너스 1란 얘기죠. 자, 최고차가 음수니까 다 오른쪽으로 이항해 줍시다. 4a 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2는 0이 될 것이고, 자, 약분 가능하니까 약분해서 풀어볼게요. 자, 2a 제곱 마이너스 a 마이너스 1은 0이 되겠죠. 그쵸? 얘를 해석하면 모든 상수 a가 나오겠죠? 자, 봐봐. 근데 문제에서 뭐래? 더하래요. 근데 마지막 나온 우리 a에 관한 식이 뭐야? a에 관한 2차 방정식이네. 이거를 인수분해하면 a 값이 나오는 거잖아. 그렇지? 다 더하래요. 그럼 어떻게 끝내야 되겠어? 나온 모든 a 값을 더하라는 얘기니까 알파 플러스 베타로 끝내야 되겠죠? 이해되십니까? 마이너스 2a분의 b니까 얼마가 됩니까? 2분의 1입니다. 라고 해서 끝내줘야죠. 마지막에 선생님 알파 플러스 베타로 푼 거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1번 문제는 3번이 정답이고요. 이해되세요? 자, 2번으로 넘어가 봅시다. 자, 2번은 조금 힘들 수 있어. 얘는 특이한 유형이야. 잘 봐봐. 여기는 x제곱도 있지만 y의 제곱도 있죠. 그쵸? 자, 이렇게 x제곱뿐만이 아니라 y제곱도 같이 나온 형태들은,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x에 관한 완전 제곱과 y에 관한 완전 제곱으로 꾸며주시면 문제를 풀 수 있게 됩니다. 자, x제곱과 x를 짝을 지워서 먼저 만들어 보면 x-3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9가 될 거고, 이해되십니까? 자, 그 다음 얘는요. 자, 2로 먼저 묶어줘야 되겠죠? 그쵸? 자, 그 다음 가로 열고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1이 되겠네. 밑에 써볼게요. 플러스 2의 y 플러스 1의 완전 제곱 마이너스 2라고 적으면 되겠죠. 뒤에 얼마가 있어요? 또 플러스 18이 있지? 여기다 나왔습니까? 자, 그럼 얘를 정리해보면 x-3의 제곱 플러스 2의 y 플러스 1의 제곱. 자, 그 다음 마이너스 9 마이너스 2 플러스 18이니까 마이너스 11 더하기 18이 돼서 플러스 7. 이해돼요? 여기까지? 잘 보세요. 왜 이렇게 풀었냐면, 자, a의 제곱과 b의 제곱과 플러스 5가 있어. 자, 요런 식의 구성에서의 최소값을 얘기한다면 a의 제곱은 음수가 될 수 있나요? 제곱을 했기 때문에 음수가 될 수 없죠. 그래서 a제곱이 갖는 자체의 영역은 0 이상이 될 거고요. b제곱도 0 이상의 값을 갖겠네. 5라는 건 고정값이고요. 그쵸? 그러면 최소가 된다는 건 얘의 최소값과 얘의 최소값과 얘의 값을 더해준 게 최소값이 될 거 아니야. 이해돼요? 그래서 x에도 제곱이 있고 y에도 제곱이 있을 때 전체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우리가 이런 꼴로 유도해서 해석이 가능하다란 얘기입니다. 중학교 때는 안 나왔던 내용이죠. 자, 해석해 볼게요. 자, 그럼 최소값은 얼마라고 볼 수 있어요? 여기서 7입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얘가 0이 되고 얘가 0이 됐을 때 남아있는 7이 최소가 된다는 거예요. 왜? 음수는 될 수 없을 테니까. 자, 그럼 얘가 최소값을 가질 때 x값과 y값을 구해보세요 라고 문제를 바꿔보면 x가 얼마가 돼야 되는 거야? 3이고 y는 마이너스 1일 때 최소값 7을 가질 거야. 이런 얘기가 되게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게 고등학교 올라가서 문제로 나오면 많이 틀리는 유형들이야. 왜 익숙하지 않아서 그렇죠? 중학생 시절에든, 그치? 그러니까 좀 연습을 해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자, 뭐라고요? x도 제곱이 있고 y도 제곱이 있는데 전체식에 대한 최소값을 물어본다면 뭘로 구성한다? x의 완전 제곱과 y의 완전 제곱이 되게끔 식을 구성해 본다. 왜? 뭔가의 제곱이 되어 있는 건 그 자체로서 0 이상의 영역을 갖기 때문입니다.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3번 문제 보겠습니다. 3번 문제는 범위가 나와 있네. 범위가 있는 형태에서 자, 물어본 건 2차 함수죠? 최소값이 1이라고 나와 있네. 그쵸? 자, 봅니다. 자, 0하고 3 사이가 범위입니다. 그쵸? 자, 근데 주어진 식에서 우린 뭘 파악할 수 있는 문제야? 대칭축을 파악할 수 있죠. x는 얼마입니까? 1. 자, 그럼 1을 보는 거야. 0하고 3 사이에 1은 어디 있을까? 0에 더 가깝게 붙어 있겠죠. 맞나요? 자, 그 다음. 자, 얘는 아래로 블록이에요? 위로 블록이에요? 아래로 블록이니까 좌우가 대칭되게끔 이쁘게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범위는 0부터 3 사이니까 0과 3 사이에서 최소값은 x는 1에서 나올 거고 최대값은 3에서 나오겠구나. 눈에 잘 보이시죠? 보입니까? 자, 그럼 최소값 1이라고 했으니 언제 1이라는 얘기야? 여기가 1,1이라는 얘기 해주고 있는 거죠? 자, 그럼 1을 대입해주면 1 마이너스 2 더하기 k인데 얘가 1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럼 1은 넘어가서 없어지고요. k는 얼마? 2가 되는 거죠. 자, 그 다음 fx의 최대값은 어디서 나옵니까? 확인했잖아? f3에서 나온다는 걸 눈으로 확인하고 있죠. 자, f3을 구해볼 겁니다. 자, 3을 대입하면 9 마이너스 6 플러스 k가 될 거고요. 얘는 3 플러스 k인데 k가 2라고 구했죠? 얼마? 5입니다. 라고 해서 최대값을 구해주시면 돼요. 자, 양가로 3번 문제가 학교 시험에 잘 출제되는 형태의 유형이죠. 근데 개념을 가지고 정확히 해석할 수만 있다면 전혀 어렵지가 않습니다. 이해되십니까? 상미 이해돼요? K가 구하는 것부터 이해가 안 돼요. 그럼 매 얘기를 하셔야 됩니다. 멍 때리면 안 돼. 그냥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 K값은 어떻게 구했어요? 우리 최소값이 1이라고 했죠. 근데 범위가 나와 있는 문제였잖아. 근데 여기서 이거 가지고 대칭축을 알 수 있어 없어? 있어요. 대칭축 1이라고 알 수 있죠. 네. 그럼 대칭축이라는 건 0과 3 사이에서 0에 좀 더 붙어 있으면서 여기 있을 거 아니야. 그리고 최고차가 양수니까 아래로 볼록한 그래프가 형성이 되겠죠. 맞아요? 자, 그럼 여기가 최소값이겠네. 1일 때가. 그치? 그럼 1을 대입했을 때 1이 나온다는 얘기죠. 여기가 가장 낮은 값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1,1이라는 거 아니야. 최소값 1이라는 얘기는. x가 1일 때 최소값 1은. 그래서 대입해가지고 k값을 구한 거죠. 자, 그 다음 0하고 3 중에서 3이 더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여기서 최대값 나오겠죠. 3을 대입해서 k값 집어넣어서 5라고 구한 거고요. 이해되십니까? 좋아요. 자, 넘어가도 되겠습니까? 자, 4번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면으로부터 45m 높이의 아파트 옥상에서 초속 20m로 똑바로 위로 던져 올린 물체의 t초 후에 지면으로부터의 높이를 y라고 하면 다 필요 없고 식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자, t에다 0 대입해봐. t가 0일 땐 뭐야? 시간이 흐르기 전이죠? 문제도 뭐래? 45m 앞이라고 했잖아. 그치? 야, 높이라고 했잖아. 얼마 남아요? 0 대입하면? 45 남지? 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식에서. 이해됩니까? t에다 0을 대입하면 45가 남는 게 현재 위치가 45m에 있다는 얘기죠. 그쵸? 자, 이 물체를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으로부터 높이는 몇 미터입니까? 이런 얘기죠. 자, 그럼 이 식을 그려보면 무슨 그래프가 돼요? 위로 볼록한 2차 함수가 되는 거죠. 자, 여기가 y절편이고요. y절편이 얼마입니까? 45인 거야. 그럼 실질적으로 우리가 t축에서 음수는 과거를 얘기하는 거니까 t가 0일 때부터 이렇게 그래프가 움직이고 있어요를 얘기하고 있겠죠. 이해되십니까? 자, 근데 문제는 지면으로부터 높이, 가장 높이 올라갔을 때 지면 높이니까 어디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 얘기하는 거죠. 여기. 그치? 여기 t축이라고 했을 때. 이해돼요?
그럼 결국에 뭐 물어보는 거예요? 꼭지점의 y좌표가 얼마입니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세요? 네. 상미 이해돼? 그러니까 해석원에서 자기가 알고 있는 거 끌고 오면 되게 쉬워진다니까요. 모든 문제가. 해석해보니까 이거 꼭지점 구해서 꼭지점 y좌표가 물어보는 거네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그럼 자 y는 지저분하니까 마이너스 5로 묶어주고요. t제곱 마이너스 4t 플러스 45에서 자 깨끗해졌으니까요. 원래 하던 대로 가로 열고 t 곱하기 2분의 1 마이너스 2 닫아주고 제곱 마지막 제곱한 거 빼주시고요. 더하기 45는 뒤에 있죠. 자 마이너스 5 분배해 주시면 y는 마이너스 5에 t 마이너스 2의 제곱 플러스 20 플러스 45니까 65 되겠죠. 자 꼭지점은 얼마야? 2,65 여기가 2고요. 여기가 2,65인 점이니까 최고 높이는 얼마? 65m입니다 라고 얘기하면 되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자 이거 이해돼요? 상미 이해돼?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어. 자꾸 외워서 풀려서 어려운 거예요. 여태까지는 이해되죠? 그러니까 외워서 풀 생각을 하지마. 자꾸 문제를 분석하세요. 알겠죠? 그래야지만 점점 더 높은 데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 보겠습니다. 재미있는 장사 문제. 자 우리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하면 나중에 다 장사해야 되겠죠. 그러면 할인을 잘 할 수 있어야지만 돈을 많이 벌 거 아니야. 그치? 자 오늘 김밥 하러 가봅니다. 자 김밥 한 줄의 원가는 400원. 원가가 뭐야? 내가 김밥을 한 줄 만들 때 거기 들어가는 뭐야? 원료, 원재료의 가격과 또 임대료를 나눠서 집어넣은 걸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무슨 얘기야? 400원은 받아야지 내가 버는 건 없지만 그래도 유지는 해. 그게 400원이죠. 그렇죠? 네. 그걸 가지고 400원에 팔면 돼, 안 돼? 안 돼요. 마진이 없으면 안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얼마에 판대? 1,000원. 정가가 1,000원이에요. 그쵸? 그럼 얼마 남겠어? 600원은 내 돈이야. 이런 얘기가 되는 거죠. 하나 팔면 600원 벌어요. 이런 얘기죠. 그죠? 그러면 몇 줄 팔린대? 100줄 팔린대. 그럼 매출은 어떻게 하는 거야, 매출? 한 개에 1,000원이니까 100줄 팔리면 10만 원이 매출인 거고 네. 그날 들어간 매출에 대한 원가는 얼마? 400원에 100개 곱해서 4만 원이 원가인 거고 내가 가져가는 돈은 1,000원과 400원의 가치 차이인 마진율이 600원이니까 그쵸? 한 줄 팔 때마다 600원이니까 100을 곱하면 6만 원이 내가 번 돈이 되는 거죠. 네네. 이해되십니까? 네. 좋아요. 자, 근데 정가를 100x씩 올린대. 욕심 나는 거지. 그치? 정가가 원래 얼마였어요? 1,000원이었는데 이거를 100x1씩 올린다는 얘기죠. 그럼 야 가격을 올렸는데 많이 팔리겠어? 좀 줄어들겠어? 줄어든다는 얘기죠. 원래 판매량이 얼마였어? 100줄이었는데 10x씩 줄어든대. 야 근데 여기서 봐봐. 야 가격은 100x가 올랐는데 판매량은 10x씩 줄어들지. 그럼 올린 가격보다는 좀 적게 줄어드는 느낌이 있을 거야. 사실 원래 비율로 봐야 되지만 그러면 봐봐. 내가 싸게 아주 많이 팔 수 있으면 괜찮지만 팔리는 양이 제한되고 있다면 적정하게 가격을 높여서 판매량이 줄어들더라도 나한테 남는 돈이 더 커질 수 있다는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야. 이해되니? 그러면 공부해야지 장사도 잘할 수 있는 거라니까. 이해되죠? 무조건 싸게 판다고 해서 돈을 많이 버는 게 아니라 적정 가격에 적정 판매량을 맞춰주면 가장 최고의 수익을 얻을 수 있겠구나 이런 걸 보고 있는 거죠. 자 그럼 얘는 지금 움직인 판매량이 되는 거고요. 그쵸? 얘는 지금 조정된 정가를 얘기하는 거지. 두 개 곱하면 이게 뭐야 이게? 매출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해되십니까? 자 그럼 보자. 물어보는 건 뭐야? 김밥을 팔아서 최대 이익을 얻으려면 이런 얘기죠. 맞아요? 자 그럼 이익이라고 했으니까 이익에 대한 식을 먼저 써볼까요? 자 이익은 뭐가 되겠어요? 1,000원에다가 100x를 붙인 게 정가고요. 여기다가 원가를 빼줘야지요. 원가 얼마야? 400원이었죠. 자 이게 뭐야? 나한테 들어오는 순수익이고요. 몇 개 팔렸는지 따라하니까 몇 개 팔린 거야?
100-10x세개가 팔린 게 나한테 뭐야 이게? 이익에 대한 식이 되겠죠. 여기 다이아몬드 가격은 이익에 대한 식이 되겠죠? 자, 그럼 이 식이 뭐라고? 우리가 대한 이익에 대한 식이라고요. 그렇죠? 자, 다시 정리해 볼까요? 뭐가 됩니까? 600 더하기 100x 100-10x 그쵸? 이 베네핏이니까 V라고 합시다. 자, 그럼 얘는 무슨 함수야? x에 관한 2차 함수지. 베네핏은 B 아니에요? 아, 그러네. 잘했어요. 수학이십니까? 아니야. 선생님 원래 영어 잘해. 밸류라고 합시다. 밸류. 자, 그럼 x에 대한 2차 함수죠. 최고차가 음수야, 양수야? 제곱차가 음수죠. 100x 곱하기 -10x니까, 그렇지? 네. 그럼 위로 볼록한 2차 함수 형태가 될 거고요. 그렇죠? 자, 얘는 인수분해가 된 상태니까 뭘 구하기 편해요? 절편을 구하기 편하죠. 네. 절편이 얼마하고 얼마? 마이너스 6 그리고 10 그렇죠. -6과 10을 얘기하고 있죠. 네. 자, 근데 이 그래프 자체가 뭐라고요? 뭐에 대한 그래프라고? 이익에 대한 그래프잖아. 네. 이익이 가장 높은 데가 어디야? 여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2차 함수는 대칭 형태 함수니까 -6과 10을 더해서 2로 나눈 게 가운데지. 네. 거기가 어디야? 2죠. 더하면 4고 2로 나눠주면 2가 될 테니까. 그치? 이게 x축이니까 x가 얼마일 때? 2일 때 가장 높은 이익이 난다고 우리가 해석하고 있는 거잖아. 그치? 자, 그럼 물어보는 건 뭐야? 정가를 얼마 받으면 되니? 라고 물어봤잖아. 정가는 뭐야? 이거잖아요. 그쵸? x가 2일 때 정가가 가장 좋다는 얘기죠? 그럼 얼마 받으면 되는 거야? 1200원. 이해되세요? 1200원 아, 잘 나가다 베네핏에서 한번 저런